미국의 크리스토퍼 존 비아크네스라는 한 과학 저술자가 있습니다. 과학 저술가. 이분은요, 2002년에 자기가 저술한 한 책에 충격적인 내용을 기재를 했어요. 그 내용은요, 아인슈타인은 천재가 아닙니다. 그냥 남의 지식을 훔친 도둑에 불과합니다. 라고 책에다가 적은 거예요.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 남성분은요, 아인슈타인 전문가라고 불릴 정도로 아인슈타인에 대한 책만 6권이나 낸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했겠죠. 그런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논문에는 숨겨진 저자, 숨겨진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 크리스토퍼는요, 오늘날의 아인슈타인을 있게 만든 3대 이론, 광양 자가설, 특수 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런 게 있대요. 이제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을 있게 만든 이 3대 이런 3대 이론이 모두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아내인 밀레바 마리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양 자가설이 뭔지, 브라운 운동이 뭔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밀레바 마리치라는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부인분은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뛰어났었고 1895년에는 여학생으로는 유일하게 세계적인 명문 스위스의 취리히 연방공과 대학에 입학할 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1895년대에 정말 흔히 말해서 공부 잘하는 여자, 제일 어려운 수학 과학에 능통하고 되게 잘하는 여자. 그런데 반대로요, 이 아인슈타인은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거나 아니면 무언가 꼼꼼하게 계산하는 거에는 굉장히 취약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옆에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거라든지 과학적인 것을 보완해 준 사람이 이 첫 번째 부인 밀레바였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토퍼 남성은요, 수학에 취약했던 이 아인슈타인이 수학적 지식, 어려운 계산이 많이 필요한 논문을 혼자 썼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줬겠냐? 수학 천재인 아내가 곁에서 도와준 거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3대 업적으로 꼽히는 광양 자가설, 특수 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을 포함한 이 5개의 논문이 모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5개월 사이에 다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3월에 나오고 5월에 나오고 6월에 나오고 진짜 몇 달 사이에 5개의 논문이 탁탁탁탁탁. 이게 말이 안 된다. 당시에 이 아인슈타인은요, 일주일 중에 6일을 일해야 하는 특허 사무소의 사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일 끝나고 연구하고 하면서 보통 1년에 1개 내기도 힘들다는 논문을 5개월 사이에 5개를 연달아 발표한다? 말이 안 된다. 따라서 밀레바의 도움 없이는 이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획기적인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요, 아인슈타인 하면 그냥 학자, 여러 가지 책에 나오는 학자,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해보면 아인슈타인도 그냥 한낱 인간인 거예요. 그냥 진짜 평범한 주 6일 일하는 직장인이었다는 거. 뭔가 당연한 이야기인 듯 하면서도 좀 새롭더라고요. 아인슈타인 하면은 그렇게 학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분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어 이러면서 일어나고, 퇴근하면 피곤해 이러면서 할 거 하고,
그랬던 한낱 우리와 같은 그냥 직장인이었다는 거. 1905년 독일 물리학 연구에 기재된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보게 되면 저자로 아인슈타인의 이름만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물리학 연구의 심사위원회 조수였던 러시아 물리학자 아브라함이라는 남자는요, 아인슈타인의 논문이 정식적으로 발표되기 2년 전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제일 처음으로 제출한 논문에는 아인슈타인의 이름과 더불어서 아내인 밀레바의 라스트 네임 마리치가 분명히 같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논문, 글쓴이, 아인슈타인 앤 마리치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실제 논문이 딱 정식 발표가 됐을 때는 마리치의 이름은 싹 빼고 아인슈타인만 올라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아인슈타인과 그리고 아내 밀레바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게 되면 그 내용만 봐도 둘이 함께 연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성과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만 봐도. 그 내용 일부분에는요, 남편과 내가 엄청난 걸 알아낸 것 같아 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에도 아내와 내가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행운인 것 같아 라는 내용도 있대요. 그런데 1905년 물리학 연구에 실린 최종 논문에는 밀레바의 이름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토퍼는요, 아인슈타인이 논문 발표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광과 명예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서, 나 혼자 누리고 싶어서 밀레바 아내의 이름을 싹 뺀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논문 발표가 된 후에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학자로 명성과 여러가지 지위 여러가지 얻게 됐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1921년에는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제 상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원 정도 되는 상금을 받았는데 이때 아내 밀레바와는 이혼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금 3억 원을 이혼 상태였던 밀레바에게 다 줬다고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왜? 왜 줬을까요? 3억 원이면 진짜 큰 돈이거든요. 특히나 이 당시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크리스토퍼는요, 당시 아인슈타인이 밀레바한테 거액을 준 이유는 조용히 하라고, 너랑 나랑 같이 쓴 논문이다 이딴 얘기 하지 말라고, 입 밖으로 이상한 소리 내지 말라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준 거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문이 발표된 후에 아인슈타인은 학자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밀레바는요, 이 둘 사이의 두 자녀의 이제 뒤치다거리와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됐어요. 원래 서로 같이 논문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부부로서 잘 지내왔는데 논문이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인슈타인이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육촌 누이 엘자라는 이 여성분과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밀레바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나 다른 여자 생겼어. 헤어져. 너랑 못 살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밀레바 입장에서는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히 못 있어요. 나 다 얘기할 거예요. 당신 논문 나랑 같이 쓴 거라고. 이 밀레바는요, 이혼에 합의를 하는 대신에 자신이 논문의 공동 저자라는 것을 폭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아인슈타인은 밀레바의 입을 막기 위해서 노벨상 상금 3억 원을 당시에 다 밀레바에게 넘겨준 거다라고 크리스토퍼는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상금으로 이제 현금으로 다 준 게 아니라요. 아인슈타인이 그 3억 원의 돈을 채권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밀레바가 수여하도록 했대요. 그런데 당시에 불어닥친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해서 이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채권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자, 그것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토퍼는요,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자 아닙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 배신하고 불륜 저지르고 자식까지 버리고 나몰라라 하고 지식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크리스토퍼 말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요, 이 밀레바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조차 이를 발설하지 말라고, 사람이 입을 다물 때는 다물 줄 알아야 된다고, 마지막 편지에서조차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밀레바와 아인슈타인은 그 후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밀레바는 수학 과외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아인슈타인과의 사이에 두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병든 아이를 이제 돌보다가 1948년 72세의 나이로 쓸쓸히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못지않은 천재적인 물리학자였던 밀레바 마리치. 최근 많은 학자들이 이 밀레바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아인슈타인도 없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기념 우표라든지 흉상까지 제작을 하면서 이 밀레바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고 해요. 천재적인 학자로 불렸던 여자였기에 본인도 아무래도 같이 연구하고 했으니까 좀 학자로서 승승장구하는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 곁에서 남편으로서 잘 되면 내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어도 내 남편이 잘 되고 인정받으니까 함께 행복했겠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이혼했는데도 입 놀리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와 함께 이룬 업적인데 혼자서 독차지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밀레바 마리치가.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드린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을 비하하고 그럴 목적은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좀 놀랬거든요. 그냥 아인슈타인이 논문 쓰고 이렇게 한 걸로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공동 저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옆에 보여드리는 건 실제 책의 일부예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에 반해 밀레바 마리치는 천재적 물리학 재능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그녀가 그렇게 사랑하고 맹렬하게 보호하려던 남편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신당했다. 아인슈타인은 숱한 여성들과 끊임없이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아내에게는 잔인한 남편이고 아이들한테는 냉담한 아버지였다. 아인슈타인은 불륜 상대인 사촌 엘자에게 쓴 편지에서 나는 와이프를 내가 파면할 수 없는 고용인으로 취급한다라고 적었다.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여성 과학 기술자들은 독신으로 살지 않는 한 여성의 일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줄 배우자의 역할이 성공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은 일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것이다. 그동안 완전히 잊혀지고 알려지지 않았던 밀레바 마리치. 아인슈타인의 공적이 1986년부터 점점 알려지면서 그녀를 기리는 기념관과 흉상이 이곳에 세워졌다. 또한 아직도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과 밀레바 마리치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는 일도 진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위대한 인물의 감춰진 진실이 과연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아인슈타인 뒤에 가려져 있었던 한 여성학자,
밀레바 마리치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